네, 시사 토크쇼 시사적중 6월 12일 방송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강 박사님, 요즘에 우리 진중권 교수가 스타인데, 진 교수님 관련된 기사를 보려면 공부를 해야 이해하지, 그냥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요. 이제 서로 혈전이 시닥에다 막 시쓰고 난리가 났는데, 하여튼 이제 얘기의 시작은 그거 같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국민의당에 가서 좀 당원 교육을 좀 했나 보죠. 그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한 얘기가, 대통령은 혼자 빚을 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고,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느냐 뭐 혼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뭐 우리 시청자도 아실 것 같아서. 근데 다 발끈하고 나섰는데, 발끈했다는 얘기는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을 보좌했던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 중에 윤영찬, 지금은 의원이죠. 의원이시죠. 예, 전 청와대 소통수석인가요? 국민소통수석. 국민소통수석. 예. 이분이 뇌피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어려워. 이거 우리 좀 풀어주고 가시죠. 뇌피셜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거 없는 얘기다 이거죠. 근거 없는 얘기. 네. 그러니까 지 혼자 생각이냐? 그렇죠. 이제 이해를 되셨으면 그다음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또 신동우 연설비서관은 시를 써서 또 진 교수를 이렇게 나무랬던데, 신동우 연설비서관은 보니까 시인이긴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그 고려 말에 그 정몽주하고 이방원인가요? 네. 둘이 뭐 단심과 하여가 놓고 하여가 단심과, 네, 예, 뭐 예. 이렇게 놓고 했잖아요. 뭐 그 생각도 나는 거야. 공부 많이 하셨네 정말. 아니 그 다들 아실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거 참 어려워. 하여튼 상황이 이런데, 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가 폐지된 이유를 아시겠죠? 내가 시작하기 전에 예. 개그 콘서트 얘기하시니까 네. 재미없는 얘기 하나 할까요? 재미없는 네. 얘기. 예.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면 네. 비극을 상영하라고 그랬어요. 비극. 예. 그 체제 안정에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 거죠. 사람들을 그럴까? 결연하게 그렇습니까? 만들고 네. 비장하게 만들고 네. 비극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서 네. 단합과 통합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게 비극의 역할이에요. 그거는 과거 그리스 시대부터 그랬다는 거고, 체제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코미디를 많이 만들려는 거 아니야. 정복을 해서는. 그래서 웃기는 코너가 많으면 네. 체제가 위험해져. 이것도 웃기는 얘기야. 근데 그 장미의 이름으로라고 그 움베르토 에코의 그 소설 아시죠? 예. 영화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나오는 게 결국은 뭐해? 그 무슨 책을 보다가 죽은 거잖아. 그 네. 책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희곡론이라는 책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네. 그거를 그 아주 고지식한 완고한 그 수도사가 숨겨놓은 거야. 네. 그리고 혹시나 누가 볼까봐 거기다가 독약을 이 책에다 발라놨어. 그래서 침 발라서 책을 보다가 독을 먹고 죽게 만드는. 네.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비극을 많이 상영을 하고, 예.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고 음. 뭔가 비장하게 감으로써 체제를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봤던 거고, 네. 희곡, 코미디가 막 많이 퍼지면 체제가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코미디언들은 항상 반체제적으로 몰린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예. 자, 농담은 여기서 끝하고. 근데 그걸 하시니까 뭐 근데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아요. 그래요. 좀- 근데 박사님 잠깐 꼭 가기 전에, 근데 우리는 역사상으로 이제 요즘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인공철장에도 같이 그러시던데, 그분은 스포츠를 이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또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마찬가지죠. 그 스포츠, 그때 우리가 말하는 게 3S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예. 그 스포츠, 예. 그 원룸으로 스크린?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 원룸이 아니니까. 그 3S라고 그랬어요. 그 네. 스포츠, 네. 스크린, 네. 섹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다라는 거고, 이것도 뿌리로 올라가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가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쇠락하게 되는 시점부터 가장 극심했던 게 그 콜로세움에 예. 시민들을 모아놓고 그 그리스인들이죠. 포로이거나 그리스인들을 맹수들과 싸우게 해서 잡아먹히게 하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는 검투사끼리 서로 사람끼리 죽이고 죽게 해서 그걸 또 보게 하고, 네. 그 자리에서 무료로 빵을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황제 만세를 해가지고 황제가 자기를 한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우리도 스포츠, 그 스크린 같은 여가, 네. 그리고 사실은 누군가는 그러죠. 기본소득제라는 거. 네.
재난 긴급 재난 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의 현금 살포는 콜로세움에서 뿌려진 그 무료 빵과 같다는 거죠. 정권 유지를 위한 선심성 정책의 그 연장인 거고 그런 점에서 콜로세움의 빵과 21세기의 기본소득제 같은 그 현금 살포는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제 아주 비판하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그이 진 교수하고 이 문제 다시 돌아가면 뭐 재미는 있는데 폭소가 터지게 하는 그런 코미디는 아니에요. 약간 그 애들 말로 하면 약간 뇌피셜 얘기도 하셨는데 썩소가 나죠. 아주 좋게 봐도 좀 약간 쓴웃음이 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이지? 예. 그런 것 같아요. 더 심한 거는 나처럼 심한 게 아니라 더 재밌는 또 하나 얘기는 최근에 진중권 교수하고 붙어가지고 이긴 사례가 있었나요? 상대방이? 진 교수가 이길 수뿐이 없는 원천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진 교수가 그 기득권을 옹호하지 않은 거에서 저는 가장 큰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근데 지금 그 신비서관은 직접적인 얘기는 안 했고 윤영찬 수석은 약간 좀 이렇게 근접해서 얘기했지만 진 교수가 체제에서 이렇게 변절듯한 그래서 이쪽 먼저 있는 체제를 좀 비난하는 변절돼서 이런 뉘앙스를 비치면서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그렇게 있죠. 볼 수 있는 거죠. 운동권에서 이제 이탈해 나간 배신자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국민들은 의견은 물론 저희가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진 교수 편인 것 같다고 이렇게 박사님 느끼시긴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건데 저는 그냥 제가 판단하기는 뭐냐면은 아마 그 우리 친문 지지 세력들의 경우는 그 전 비서관들의 발언에 대해서 이 사이다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일반 국민들은 어찌 됐건 설령 그분이 그 대상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칭찬하고 칭송하고 떠받드는 표현에 대해서는 약간 닭살도도할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의견에 그러니까 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상이라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서 너무 약간 좀 뭐 어느 선을 넘든 안 넘든 막 과하게 칭송하고 막 찬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썩 그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찌 됐건 권력 저도 말씀드렸죠. 권력은 선한 권력과 나쁜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은 권력이야. 권력의 속성은 똑같아요. 좌의 권력과 우의 권력이 다르지 않아. 권력은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권력을 쥔 사람에 대해서 아부하거나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는 어느 시대에나 그거는 그 정의롭거나 이런 거로 잘 비치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해서 그 가진 사람, 권력을 가졌든 그 명예를 가졌든 그 돈을 가졌든 가진 사람을 하거나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중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죠. 그러면 이제 진 교수에 대한 관심이 민중들이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거에 얘가 보기 약간 좀 중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딱 그 상황을 정리하고 그거를 짧은 단어나 몇 단어로 된 문장으로 정리해주는 조어 능력에 있어서는 본인도 얘기했지만 미래통합당 어느 의원도 따라가지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과거로 따지면 그건 거의 뭐 YS급이에요. 요즘 보면은 그거를 그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그 정도로 상황을 정리하고 몇 개 단어로 딱 요약해내는 사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도 빼고는 사실은 그런 게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재밌어요. 그리고 복잡한 상황이 딱 정리가 돼. 그리고 저렇게 해도 볼 수 있구나라고 해서 한쪽 면이 딱 튀는 거야. 늘 이쪽으로만 보다가. 뭐 그런 점에서 효용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뭐 진교대에서 막 열성적인 팬덤도 있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윤영찬 전 수석이 한 발언은 그쪽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거고 윤 수석의 발언의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하나의 상황을 놓고 어떤 상황을 그 진단하고 해석하고 이 상황을 풀어 나가는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 요 과정을 묶어서 우리는 흔히 이데올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방법론이에요. 이게 무슨 그 우주 질서의 뭐 본질이라든지 인간 본성의 핵심에 관한 과학적 그 진단이나 해석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에 입각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방법론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의견이 다른 법인데
뭐 이랬다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우리 송 국장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다가 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뭐 너하고 다른 거, 과거에는 같다가 지금 달라진 거, 어떤 거는 같다가 어떤 거는 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걸 마치 이상하다거나 뭐 심하게 하면 적이라거나 변질됐다라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조금 너무 편협된 시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 아까 드린 거와 연계해서 하여튼 이분들이 서로 시를 내던지면서 뭐 니 잘났다 나 잘났다고 하지만 우리 그 사이다 진중권 교수, 사이다 진중권 교수 발언이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만과 이런 방자에서 좀 이렇게 경계를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전 그걸 기대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함으로써 지금 이분에 대해서 자꾸 이쪽에서 평가가 뭐 변절된 386 운동권 세대의 진보 지식인이다. 뭐 아니면 이번 건만 해도 지금 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진 교수가 논 덫에 결국 자기들이 빨린 것 같다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중권 교수가 그렇게까지 무슨 뭐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서 말하고 막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진 교수는 제가 보니까 받아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파이터야. 예. 그러니까 주먹이 날라오면 순간적으로 자기 주먹이 나가. 네.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또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생각 못했던 걸 생각하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예. 근데 원래 이 교수님이 좀 저기 미학 교수 아니에요? 미학이죠. 미학. 미학이죠. 이렇게 말이 거칠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을 아름답게 자꾸 보려고 하는 분인데. 아름다운 거 미자가 들어가서 아름다움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철학이에요. 철학인데 이제 철학에서 이제 철학이 그 세상을 보는 기본적인 눈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대체 인간은 뭐고 이 세계는 과연 뭐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존재론, 인식론, 윤리 철학 이렇게 해서 이게 철학의 기본인데 세상이 뭐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을 보면 이제 뭐 그림이나 조각 같은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드러나는 그 작가의 의도라든지 인간 본성의 어떤 한 단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건데, 그러니까 철학적 기반이 있는 거죠. 하여튼 어디 진영 논리에 휩쓸지 마시고 진 교수가 사회를 위해서 바른 소리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도 하고 뭐 사실은 이 뭐 전직이지만 뭐 청와대 뭐 수석비서관 뭐 비서관 했던 분들이고 현재는 뭐 국회의원이 된 분도 있고 하는데 그 뭐 이런 거에 뭐 이렇게 발끈하나 싶어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제가 지금 뭐 두 분만 얘기했지 사실은 또 청와대 있던 분들 지금 다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쪽이니까. 진 교수도 그 예를 들었더라고. 노무현 대통령 본인 욕해도 선물을 보내더라. 저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이랬을 때 뭐라고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 반응을 잘 모르겠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했다. 뭐라고 그랬었을까? 저놈 당장 잡아다 주리를 틀어라 했을까요? 난 아니었을 거라고 보죠. 그분하고는 안 맞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게 일종의 저는 이제 그 이 고위 공직자들 이런 얘기 하는 것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이 무슨 글로벌 하다가 뭐 신자유주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자꾸 쪼그라들고 뭐 지역 하다가 이 정치적 부족주의, 폴리티컬 트라이벌리즘으로 가는 트라이벌리즘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족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한 존재가 있는 거고 넘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선이 있는 거예요. 토템과 터부를 극복하고 온 과정이 인간의 이성의 역사이고 지적 능력의 발전의 과정인데 왜 우리가 21세기에 또다시 토템들을 자꾸 만드냐 이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안에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건드리면 안 되는 무슨 상도 있고 건드리면 안 되는 어떤 존재도 있고 입에 거론하면 안 되는 무슨 단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넘어가서 인간이 조금 더 자유롭게 살게 하라는 게 결국 진보의 바탕이라고 하는데 왜 진보에서 자꾸 토템을 만들고 터부를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하냐 이거야. 아니 대통령 욕심하면 안 돼? 그렇다고 자기들이 뭐 무슨 저기 옛날에 무슨 저 그 조선시대 그 또 아니고 무슨 저 조선시대 무슨 저 신하들도 아니고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 그 저런 거 아니에요. 그 예를 하면은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일 때 처음에는 목줄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뒤지도 않놓고요. 근데 그 목줄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없어. 약을 줘. 약사발을 신하들이 와서 뒤에 엎는 거야. 아니 되옵니다.
무슨 얘기야? 현재의 왕은 영조지만 사도세자가 그렇죠. 왕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 이 나중에 살아남으면 이 정조낸다. 사도세자가 살아남았을 때 그때 넌 뭐했어? 넌 뭐했어가 나오는. 그 약사발 옆에만 있어도 죽는 거야 그때. 죽여주시옵소야. 죽여주시옵소고 뭐 나를 죽여주자고 약사발 없고 막 끈 팽개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직접 뒤주에 못을 박았다는 거야 영조가. 그리고 이제 왕들이 많이 쓰는 수법들이 있어. 선양이라고. 짐이 너무 연로하고 병환이 깊어지고 죽였다. 우리 세자가 영특한 고로 세자에게 정무의 정사의 일부를 좀 맡기고자 한다. 경들의 뜻은 어떠하냐가 아니되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난리 난 거야. 그때 난리를 안 부린 놈은 죽었어. 막 머리 풀고 옷 찢고 무슨 주상전하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저희를 차라리 죽이시고 그 말씀을 하시옵소서.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하면은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노예와 낭들은 한번 툭툭 던졌다는 거 아니야. 순진하게 그 받은 신하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짓말이고 많이 당했어. 그런 게 이 땅에서 저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있었는데 지금 21세기죠. 좀 그래요. 진중권 교수가 정치 철학가의 입장에서 우리 정치를 면밀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비판하고 일부분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이 관계자들이 너무 이렇게 민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민감하니까 또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 얘기 저 얘기도 나오곤 하는데 우리도 그냥 재밌는 걸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시사적주 2부에서는 우리 진중권 교수와 저 진 교수를 둘러쌌던 분들의 얘기, 오늘은 시를 저희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 뭐 또 저희가 적어도 됩니다. 그 카톡 이렇게 카톡도 되고 저희 방송하고 아니면 문자로도 올려주시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부에서 한번 또 뵙겠습니다.